안녕하십니까, TNL입니다. 7월 29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간밤에 이제 여러 노이즈 중에 하나였던 7월 FOMC가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뭐 이제 6월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테이퍼링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아예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아니다 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시켜 줬고요. 근데 높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조금 강한 게 시장에서 인식을 했는지 잘 나가던 미장이 성명서 발표 이후에 조금 빠지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이제 뭐 오늘 한국 장은 시원하지는 못했어도 어제 그제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줬다,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20선 지금 20선 저항에 맞고 시원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만 조금 산발적으로 튀어주는 모습에 있습니다. 일단 여러 노이즈 중에 하나였던 FOMC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뭐 환율이 내려오는지, 델타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 그래도 수그러드는지, 뭐 그런 언급했었던 뭐 미중 갈등 이런 노이즈들이 아직은 있지만 전저점을 체크했었던, 어제 전저점을 체크했었던 캔들 위로 양봉을 보여주면서 코스피는 뭐 음봉이긴 하네요. 갭이 꽤 많이 떴었네. 어쨌든 어제의 그 전저점 캔들을 위로 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아마 뭐 내일은 별일 없으면은 뭐 큰 수급보단 또 내일도 개별주겠죠. 아무래도 금요일이고 월 말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슬슬 5일선 타면서 위에 있는 요 이평들 돌파하면서 전고점 한번 시도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시황은 요 정도로만 짚어보고 바로 그러면은 도움이 될 만한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첫 번째 인터파크 투자 설명서 발송 시작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매각가가 이제 현재의 한 1.5, 2배를 희망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거 필요 없이. 요거 제가 얼마 전이라 어제였나 그제였나 요런 거는 요 자리 지켜주면은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데, 얼마 전에 이런 거를 봤었죠. 아마 제가 요 캔들, 그 5일선 딱 넘어가는 캔들 보고 얘는 이제 요 자리 또는 위로 간 다음에 요 상한가 저항이었던 요 자리를 지켜주면은 슈팅이 나온다 했는데 딱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거를 오늘 털렸어요. 어제 한 요 자리에 들어갔다가 오늘 장 초반에 물론 여기에 이제 수익 구간이 나왔었지만 요거까지는 참고 요거를 오늘 이탈하면은 그냥 정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비중도 조금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뭔가 그냥 전 회전율을 위해서 뭐이 종목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 자리 딱 깰 때 털었는데 요렇게 돼버렸네요. 요렇게 이건 털렸다고 봐야죠. 털렸다고. 그래서 저는 얘가 만약 이제 가면 어쩔 수 없고 다시 요 정도 주면은 오히려 줄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선도 살살 이제 올라오면서 얘가 조금 흔들리고, 아무튼 저는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뭐 이제 2학기 등교 방안 8월 둘째 주에 발표하겠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 1000명 넘으니까 뭐랄까 이슈가 계속 되죠. 이슈가 계속 되는데 8월 둘째 주 2주가 남았는데 그때까지 코로나가 안 잠잠해지면 또 그건 또 그거대로 시장에 너무 좋지 않아서 그냥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그때까지 관련주들이 자리를 수상하게 만든다 하면은 YBM넷, 메가MD 뭐 이런 애들도 다시 튀어줄 수 있지만, 저는 만약 그때 교육주를 본다면 최근에
움직였었던 IB 기명, CMS, 그리고 메타버스랑 연결 지을 수 있다고 보는 요런 아이스크림 에듀, 요런 후발주자 느낌의 종목들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메타버스가 알체라 때문에 팍 꺾이긴 했는데 뭐 일단 시장이 알체라를 계속 밀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써니전자가 뭐 안철수랑 관련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막 안철수가 무슨 짓을 할 때 꼭 반응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알체라가 다시 돌아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알체라보다는 만약 메타버스를 다시 눌림을 잡는다면 좋은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좀 다른 다방면으로 살펴볼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 뉴스가 있었어요. K배터리 기업 차세대 음극재, 차세대 음극재 내용을 살펴보면 되게 노골적으로 작성을 해놨어요. 뭐 SK 매터리얼즈랑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삼성 SDI가 지금 다 차세대 음극재 요거를 확보하려고 어떤 기업들, 협업할 기업들을 찾고 있다라는 뉴스여서 뭐 대주전자 재료 요런 거 그리고 MK전자 요런 애들이 이제 연결돼 가지고 시세가 나왔는데 사실 요거를 조금 오늘 놓쳐가지고 아쉬운 종목입니다. 끼도 너무 좋고 그래서 얘가 얘는 그냥 아예 조금 지금 18,000원 아래 꼬리가 17,600원 아예 이 자리를 다시 내려오거나 5일선이 조금 더 올라왔을 때 맞닥뜨리는 그런 타이밍을 조금 기다릴 것 같습니다. 아예 한 번에 시원하게 눌려주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핑크퐁 아기상어 스마트 스터디 가이아 코퍼레이션 인수 추진 상장을 박차고 있다. 요거 때문에 이게 갔죠. 유진로봇. 예전에 유진로봇을 4,000원에 주요 가격이라 보고 아마 영상에서 요 자리 딱 돌아 나왔을 때 지켜보자 했는데 그냥 힘없이 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아닌가 보다 했는데 이 가이아 코퍼레이션 지분 50%인가 갖고 있다는 이슈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려 버렸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뭐 상한가를 한번 갔다 온 거군요. 상한가를 저는 그래서 이거는 못 봤었고 얼마 전에 봤었던 이제 삼출 그리고 토박스를 관종에 넣어놨다가 저 뉴스를 보기 전에 갑자기 얘네들의 수급 들어오는 걸 보고 토박스를 아마 제가 요 자리 운동 끝나고 나와서 잠깐 들어갔다가 요쯤인가? 한 것 같아요. 꼭다리에선 팔지 못했고 근데 얘네가 약간의 양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기가 있어. 기준점도 그냥 다 깨버리고 삼성출판사는 뭐 사실 요때가 조금 의외인 시기였어요. 항상 얘네는 이렇게 윗꼬리 전문인데 요때는 계속 꽉 채워서 보내버리더라고. 결국에는 본연의 모습 윗꼬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고 저는 뭐 요거 별로 이제 굳이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굳이 본다면 이제 스마트 스터디로는 유진 로봇 요거를 보지 않을까. 유진 로봇 얘네를 얘가 차라리 아직은 역배열이긴 해서 조금 거시기 하지만 어쨌든 셋 중에 얘를 볼 것 같습니다. 셋 중에는. 자, 그 다음 뉴스. 이 나라 중국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 월 88,000원. 장난하는 것도 아니죠.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관료 머릿속에서 나온 정책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이제 뭐 아가방 제로투 또 뭐 있죠? 캐리소프트 뭐 이런 거 오늘 저 뉴스 전후로 살짝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저는 이거를 뭐 중국발 소식도 있지만 요 캔들을 기준으로 보고 약간 옆으로 얘가 누울 때는
저점을 요쯤 뭐 마지노선으로 잡으면 60선인 거고요. 해서 뭔가 그 중국 출산 제한 폐지도 있지만 우리나라 내년에 있을 대선 정책으로도 엮일 수 있으니 보자 했었던 거. 오늘 소식에 잠깐 움직였지만 크게 큰 감흥은 없습니다. 얘는 길게 보면 한 번은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종목이라서. 자, 아이고야. 다음에 속보가 오늘 나왔죠. 장중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모니터링 중이다, 적기 도입 추진을 할 것이다 해서 볼만한 거는 현대바이오랑 신풍제약이죠. 경구용 치료제는. 근데 얘가 요때 진짜 잘 가다가 요때가 그거죠. 뭐 임상 이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해서 떨어졌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게 2상 실패했는데 바로 3상을 신청했어요. 저는 제가 바이오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뭐 의미가 있는 행동인가 싶기는 한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단 그게 이상에서는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지만, 내용을 보면 코로나 치료 효과는 없었지만 억제 효과? 억제 효과는 있었다라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약간 궤변 같아가지고, 어쨌든 뭐 하락 후에 일단 이게 팍 빠진 다음에 사실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는 저점을 저는 기다렸는데, 여기서 내려오지 않고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 보니까 그냥 뭐 딱 지금 뭐 요 정도, 여기까지 보면, 여기까지 61,000원, 아무튼 요 라인을 기준 잡고 눌림 한번 슬슬 보다가, 얘가 갑자기 틀 것 같지는 않고 지금 20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얘가 만약 비비다가 20선 위로 살짝 올라오면은 뭐 한 60선이든, 여기까지는 조금 오버인 것 같고, 한 요 갭 하락의 시가 부분까지는 한번 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관종을 조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웹툰 8월 1일 국내 출시, 요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웹툰이 카카오 웹툰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개편해서 공식 런칭한다, 요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딱 두 개 떠올라야 되죠. 대원 미디어랑 DNC 미디어, 둘 다 자리가 좋아요. 저는 제 기억엔 대원 미디어가 DNC보다 조금 강하게 갔었던 애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당장의 자리만 놓고 봤을 때는 DNC가 조금 더 좋네요. 조금 더. 거래량이 둘 다 조금 적은데, 어쨌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약간 시장에서 막 큰 주목을 받지는 않지만 되게 자기 갈 길을 조용히 간다, 이렇게 보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꽃가창 휙휙휙 하고 큰 이런 변동성이 힘드신 분들은 요런 종목, 뭐 사실 이거를 한다고 하면은 이날, 잠깐만, 7월 9일이 왜 이렇게 떨어졌지? 7월 9일, 7월 9일, 7월 9일, 그러니까 캔들이 이상한 게 있으면 그날 이 지수를 한번 보면 돼요.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뭐 얘라고 별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은 뭐 이날의 시가든 요날의 그 폭락의 저가든을 라인으로 잡고 슬슬 모아가 볼 만한 타이밍이다. 아니면은 뭐 지금부터 해서 여기까지 보는 어떤 그런 흐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요거는 관종에 넣어 놔야겠네요. 얼마 전에 제가 길게 보자고 했었던 구리, 사실 구리가 조금, 제가 아마 한 여기 어딘가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팍 깨지는 거 보고 참았어요, 한번. 그 다음에 튀어 오르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 보고 여기서 물을 타서, 아마 제가 여기쯤에서 그냥 약 익절, 그냥 거의 이 들인 시간에 비하면 너무 아까울 만큼의 그런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 오늘 요거 가버렸네요. 요거 가버렸어.
세계 최대 칠레 구리광산 노조 파업 인바 이런 이슈로 갔는데, 그래서 저는 대창, 풍산 다 갔겠죠. 그래서 이 종목들 만약 눌림목 주면은 들어가 볼 만한 것 같아요. 일단 이 노조 파업 임박 뭐 요런 것도 이슈가 있겠지만, 장이 좋아지고 경기가 살아나면 구리 가격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리 가격은.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뉴스. 정부 2025년까지 도보 5분 생활권에 전기차 충전기 50만 기 이상 구축 추진. 요게 조금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연기관에서 수소전기? 아니, 솔직히 전기가 조금 더 많죠. 전기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인데, 충전소가 확보가 된다면 더 많은 차주분들이 전기차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전기차 하면 배터리도 빼놓을 수 없지만, 뭐 전고체 배터리든 아까 같은 뭐 음극재 이런 거든, 이런 것도 빼놓을 수 없지만, 충전소도 꽤나 큰 섹터다. 뭐 종목으로 보면은 뭐 윌링스도 있고, 거래량이 너무 그냥 그렇죠. 대유 플러스 얘도 있고, 이런 종목은 이 자리를 만약 안 깨면은 갑자기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뭐 대유 플러스, 그리고 뭐 알티캐스트, 아마 오늘 이것 때문에 움직였나 모르겠네. 그리고 뭐 에스트래픽, 이런 애들도 전기차 관련주죠. 아니, 충전소 관련주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조금, 이게 어쨌든 2025년까지 한다는 거니까 계속 뉴스가 주기적으로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자리들보다는 약간 시장에서 이 희미해질 때쯤 주요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를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뉴스는 요 정도로 마치고, 이제 또 제가 그 개인적으로 관심 섹터 종목 이런 거 체크하면서 한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제 정리했었던 장이 멀쩡해졌을 때 봐야 할 섹터들, 오늘 혹시 똑같이 리스트업을 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려나 모르겠지만, 뭐랄까, 뭐 팜스토리, 그리고 뭐 이지바이오, 또 뭐 있을까, 뭐 경농, 조비, 얘네들은 대북이 엮여 있어갖고, 어쨌든 식량난 관련주, 이런 곡물 관련주들 흐름 좋았고, 포스코 강판이라든가 이런 뭐 철강, 그리고 이런 종목들 뭐 눌림목 괜찮습니다. 뭐 이제 슬슬 한 번 더 눌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더 눌리면 이제 조금 피곤해지는. 그리고 이제 뭐 정책주에서는 이제 산발적으로 움직였으니까 패스하고요. OTT 쪽에서는 이제 뭐 사마 네트웍스 딱 중요한 자리에서 한번 튀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수급 이르면서 이제 음봉 마감한 거는 조금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뉴 이런 거 볼까요? 뉴도 딱 중요한 자리에서 들어오고, 아마 A스토리가 아까 꺾인 것 같더라고. A스토리도 아예 이런 데를 기다리면 몰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자, 그리고 코로나는 이제 장이 조금 살아나다 보니까 어제 그제보다 오늘 재미가 없었죠. 뭐 인터파크 매각 이슈로 보자고 한 거 제가 아까 털린 거 말씀드렸고, 뭐 그래도 어제 정리한 게 뭐 이렇게 막 영양가가 없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그리고 신규 상장주 자리 좋은 거 많다 했는데, 뭐 오늘 괜찮았죠. 되게 뭐 지금 제가 여기 이루다부터 화승 RNA까지가 일단 차트를 돌려보면서 눈에 띄는 신규 상장주들을 쫙 가져왔어요. 물론 뭐 이미 출발한 애들도 있고, 요거 기준으로 나누면 되겠다. 출발 애들도 있고, 혹시 얘네도 가려나 하는 종목들인데, 이루다가 오늘 뭔가 제가 이거를 아마 요때쯤에 살짝 들어간 것 같은데, 요때쯤에 살짝 들어갔다가 그냥 다시 본절로 나왔고,
아모센스도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루다, 아모센스, 사명이 오늘 제가 이 캔들을 보고 나서 16,500원에 걸어놨는 17,500원에 걸어놨는데 그냥 딱 600원 찍고 가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큐라클은 좀 오늘 장 후반에 많이 갔고, 이 종목들 이노대 빼고 이루다, 아모, 사명, 큐라클 요런 애들은 내일 눌림목일 때 노려볼 만한 것 같아요. 뭐 이노뎁, 왜 이노뎁은 제외를 했냐면은 일단 이렇게 한번 상승 추세를 타는 애들은 제일 베스트일 때는 이렇게 3일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이 종목도 왜 그냥 그 본절에 털고 나왔냐, 얘가 그냥 막판에 조금 소급 붙어서 한 600원 500원쯤에 끝나면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아모센스나 뭐 사명 이런 애들, 큐라클 아마 지금 시외에 조금 빠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얘네가 오후에 좀 급격하게 올라서. 그래서 내일 눌림목 노려볼만 하고, 아직 안 간 신규 상장주들 중에 자리가 좋은 애들, 화승 RNA 자동차 관련주죠. 인바이오는 농약 관련주인데, 만약 곡물 가격 식량난이긴 하지만 약간 그냥 곁다리로 친환경 농약이 갈 수도 있나 라는 어떤 그런 기우, 그런 호기심에 가져와 본 종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쨌든 오늘 유진 로봇이 스마트 스터디로 가기는 했지만 걔가 가면서 그 뭐더라, 로봇 관련주들에 약간의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렇다고 뭐 로봇주에 걔가 불을 지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요 자리 딱 지켜주고 올라가고 다시 딱 요 자리 지켜주고 턴한 게 오늘의 캔들을 깨지 않고 눌림목, 아니 그냥 21,600원 요 자리를 깨지 않고 만약 눌림목을 준다면, 그리고 하나의 더 조건이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 활발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요거 한번 튀어서 요 자리 한번 터치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제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량 쪽, 저는 이 식량 쪽이 경농, 조비, 뭐 아시아 종묘 요런 쪽이 지금 대북이랑 엮여 있긴 한데, 그래서 어떤 좀 뭔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중압감의 리스크가 있죠. 대북주는 사실 묵은 이야기한 적 없음 막 자꾸 이런 게 튀어나오니까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쪽에서 한번 터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곡물 가격 계속 식량난 세계적으로 문제 있고, 북한 일단 연락통 연결한 게, 아니 막 그 연락사무소 막 건물 부시고 막 미국이 얘기 좀 하자 뭐 막 이랬었는데 계속 깜깜무소식이다가 복구를 한 거면 분명히 뭔가 달라고 할 거다. 뭐 옛날처럼 뭐 소 달라고 하진 않을 것 같고, 요런 거 한번 인도적 지원 해가지고 곡물 사료 요런 쪽에 한번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요 정도, 오늘은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자, 그러면은 오늘,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제가 공부를 하려고 가져온 종목인데, 일단 이 미코가 조금 수상해. 얘는 근데 스윙도 아니에요. 조금 길게 볼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요 자리 중요해 보이고, 여기서 비비다가 슈팅, 지지, 슈팅, 그 이후에 계속 이 자리를 버텨주고 있다. 그 가격을 보면 지금 이게 얼마죠? 13,000원 부근이네요. 13,000원 부근. 13,000원 부근. 얘가 그러면 뭘로 갈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일단 수급, 뭐 웨인 들어오고 금투, 뭐 사모펀드 얘네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얘가 특징 미코 이렇게 보면 대충 얘네들의 재료를 알 수 있어.
세계 최초 차세대 연료전지 수소이온 확산 정량화, 수소 연료전지, 반도체 부품 국산화, 또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그러니까 수소랑 그 우주 산업도, 그리고 얘네가 예전에 키트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키트로 전혀 반응이 없었고, 얘네가 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9월에 이제 수소 뭐 출범 한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걸로 그때 한번 터져서 가려나? 라는 약간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종목입니다. 일단 기업 자체는 멀쩡해요, 되게. 기업 자체는. 매출도 꾸준하게 나오고, 작년이 오히려 그 코로나 피크일 때인데, 오히려 재작년보다 매출이 좋게 나왔어요. 1분기가 870. 오, 작년보다도 올해 좋죠. 그러면은, 자본금, 부채 유보. 일단 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재무 같은 데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얘가 만약 요 자리를 안 깨면 뭐에 엮여서 가느냐, 요런 문제인데, 혹시 수소 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런 거는 보통 근데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하죠. 요 자리를 잡아서 요런 장기평에서 털든가, 아니면 얘가 어떤 슈팅이 나왔을 때 여기 맞고 내려오겠죠. 요쯤 맞고 어디 맞고 내려오겠죠. 그때 확실한 어떤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을 보고 눌림을 잡아서 요 자리를 노려보는. 왜냐면 이게 만약 여기 올라와 있으면은 정배열로 바뀌어 있을 수 있죠. 정배열로. 그래서 정배열 초입에 들어가서 요 자리를 노려보든가, 아니면 요런 박스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장기평 두드릴 때 털든가, 요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요 종목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은 한번 찾아봐서 뭐가 있냐 하면은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할까요? 레드캡투어가 오늘 실적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작년보다도 더 좋게 나왔는데, 얘네가 결국에는 이 여행 사업이랑 렌터카 사업을 하는데, 지금 뭐 여행 사업 쪽에서 죽을 쓰고 있죠. 얘 말고도 모든 그 여행업들이. 근데도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만약 이제 코로나가 싸그러들면서 여행이 다시 붐을 일으키면, 얘가 살살 야금야금 전고 한번 터치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 20선 위로 비비면서 올라와 줬으니까, 만약 요 자리 26,000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얘는 비비다가 전고 한번 갈 수도 있다. 3만원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저는 이제 또 휴식을 취하고 일요일날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